헬싱킹 143에서 159쪽 불을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1. 겨우내 살을 애는 칼바람을 이겨내고 결국 피어나는 꽃과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야말로 생의 본질이 아닐까 싶다. 아주 작은 결핍에도 무너지는 인간에 비하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다면 그 자체로 경이로운 존재가 된다. 물론 핵심은 무엇을 심었느냐다. 그렇다. 그래서 심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그간 당신이 삶의 중심에 무엇을 심었으며 또 그것을 얼마나 애지중지해 왔는지를 잘 나타낸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처럼 삶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꿈을 이룬다는 건 사과나무에 비하면 풍성한 사과 열매를 주릉주릉 맺는 일이다. 과즙이 풍부하고 빛깔이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영양분이 제대로 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지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겉보기엔 사과나무의 가지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 강한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을 창조하는 진짜 필요한 가치를 삶에 뿌리내려야 한다. 나는 이것을 불을 끌어당기는 7가지 생각의 뿌리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건 습관이다. 고로 당신이 진정 불을 이루고 싶다면 그에 맞는 습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뿌리, 핵심 가치.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인생의 항로를 결정짓는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 내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한다. 핵심 가치를 세우고 결정한 목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핵심 가치는 삶의 방향성을 견지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심 가치란 무엇일까? 핵심 가치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보통 기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기업의 핵심 가치란 그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의미하는데 그렇기에 기업은 핵심 가치에 맞지 않는 상품을 제작하지 않는다. 본질을 흐리고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핵심 가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개인이 핵심 가치를 깨닫는 순간 삶의 본질을 흐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거부할 용기가 생긴다. 당연히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면 목표에 도달할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으며 남은 시간과 열정으로 또 다른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 깊숙한 내면에서 꿈틀대는 핵심 가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핵심 가치가 없이 설정한 목표는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흐지부지 되기도 한다. 포기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포기가 반복되면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데 이를 패배감이라고 한다. 시작하기도 전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게 핵심 가치를 모른 채로 목표를 이루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핵심 가치를 찾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라. 이 핵심 가치가 바로 당신의 삶에 내려야 할 첫 번째 뿌리다. 60개의 핵심 가치를 준비했다. 여기서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 5개만 선별해보라.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모두 골라라. 그리고 그 중에서 덜 중요한 가치를 빼는 방식으로 다시 10개를 추려라.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보기에 없다면 새로 추가해도 괜찮다. 한 가지 조언은 선택한 핵심 가치를 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때그때 적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5개의 핵심 가치를 추릴 때 크게 도움이 된다. 당신의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번창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진다. 당신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 10개를 골랐는가? 그렇다면 이제 5개로 선별하라. 내 안에서 이미 지향하고 있던 가치를 명확히 찾으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핵심 가치를 적용해 결정하라. 우유부단, 작심삼일, 중도 포기 등의 말은 당신과 관계없는 말이 될 것이다. 핵심 가치를 세우라는 말은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핵심 가치는 중요한 순간에 빠른 결정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다. 회사에서 일할 때나 자녀와 배우자, 친구와 관계를 이어갈 때도 이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면 더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자신만의 핵심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핵심 가치를 깨달은 후 해야 할 일은 목표와 꿈을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무한의 능력 세계로 이끄는 장치다. 하지만 목표를 무턱대고 정하면 안 된다. 6가지 원칙에 맞춰 실현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가능성을 예단하지 마라. 목표와 꿈을 설정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달성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는 행동이다. 핵심 가치를 세운 후에 정해둔 목표를 압도하겠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목표를 정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일단은 기세를 몰아 목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명확한 목표여야 한다. 부자가 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같은 애매한 목표는 이루기 어렵다. 달성했을 때 달성한 그 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목표가 좋은 목표다.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거나 살을 빼겠다는 목표는 달성의 순간을 알 수가 없어 애매하다. 좋은 목표란 수치화가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1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나는 10kg를 감량하겠다. 등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를 세운 후에는 목표로 가는 전체 과정을 추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즐거워진다. 또한 측정은 목표를 달성해가는 전체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는 끈기와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고로 반드시 측정해서 목표 달성의 과정을 즐기고 의지를 다져라. 무조건 원대해야 한다. 목표를 작게 잡은 사람보다 크게 정한 사람이 훨씬 더 혁신적으로 생각하며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목표 그 자체가 크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큰 목표가 있으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그 자체가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원대한 목표를 정하라. 도달하고 싶은 상태를 마음껏 상상하라. 실현 가능해야 한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라고 하더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해서 헷갈리는가? 여기서 실현 가능한의 의미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려는 의미다. 목표가 원대할수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원대하게 그리되 그걸 이루는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서 나가야 한다. 즉 원대한 목표를 갖되 실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잘게 쪼개라는 말이다. 중장기 5년과 10년 후의 목표를 쪼개서 올해 1년 동안 달성할 목표는 무엇인지 정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거치지 말고 1년의 목표를 쪼개서 반기, 분기, 매월, 매주,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해보자. 이렇게 하면 실행이 훨씬 쉬워진다. 계단을 오르듯 목표 하나하나를 달성하며 의지를 다져라. 그러면 언젠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데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데드라인은 목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능사가 아니다. 데드라인이 없는 목표는 호황될 뿐이다. 핵심 가치를 깨닫고 목표를 세웠다면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 것인지에 집중하라. 가령 당신이 1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이룰지 데드라인을 설정하라.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다.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상상하지 못하면 도달하기 힘들어진다. 100살이 된 후에 혹은 죽은 후에 배급 부자가 되는 목표를 이룬다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두 번째 뿌리, 결단력.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이제 당신은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당신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에, 부자가 되는 일에, 사업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만나보면 여전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말로만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허언을 내뱉는 것이다. 심지어 몇 년째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늘 조언한다. 지금 당장 결단하라.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아프게 만드는 문제점이 아니라 그 해결책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결단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라. 내가 존경하는 미국의 동기부여가 토니 로빈스는 결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만 가치가 있다. 목표 성취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크게 대성한 사람들은 가치체계가 확실하고 인생의 목표가 명확했다. 그래서 일단 결단하면 행동으로 옮겼다. 결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행동임을 명심하라. 결단에 대한 바람직한 정의는 행동이 따르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때에 진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결단은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원초적인 힘이 된다. 나는 결단을 즐긴다.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1분 1초가 아까운 삶이니 그저 결단한 것을 밀고 나갈 뿐이다. 물론 실패할 때가 더 많지만 다시 결단하고 또 행동한다. 그게 나의 성공 방식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결단보다는 고민에 빠져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은 과거에 당신이 내린 결단의 결과다. 만족하는가?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결단하지 않는다면 미래도 지금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작은 것부터 결단을 내리는 습관을 가지면 된다. 결단을 자주 내리면 내릴수록 더 훌륭한 결단을 할 수 있다.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 온몸이 근육통에 시달린다. 그러나 근육통을 온전히 겪고 나면 같은 중량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근육을 갖게 된다. 결단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서고 안 되는 것들만 떠오르겠지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종전의 삶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활력을 갖게 된다. 코로나19로 계획했던 강연이 모두 취소되면서 나는 너무나 큰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연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결단했다. 100일 동안 자기계발 명언을 올리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계획했던 강연이 모두 취소되면서 나는 너무나 큰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연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결단했다. 100일 동안 자기계발 명언을 올리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자기계발 명언이 끝나기 전에는 인스타그램을 찾아주시는 분들과 끊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다. 그 다음에는 100일간 몸을 만들고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고 결단했다. 그리고 나는 결단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나는 그때 결단하기가 어렵지 그것을 이루는 일은 오히려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던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일본 유학을 결단했다. 그러나 그 결단이 너무 무서웠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님께 유서를 쓴 후 1년 동안 내게서 연락이 없거든 부모님께 전해달라고 동생에게 맡겼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한 나는 겨우 몇 달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너무나 다른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서울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면서 바보 같고 한심한 내가 너무 미웠다. 그래서 다시 결단했다.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찌르리라는 마음으로 다시 일본행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꿈에 그리던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결단을 내렸고 그 실패는 큰 선물로 돌아왔다. 사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실패 중이다. 그래서 바보 같은 나 자신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자책의 시간은 짧게 갖고 다음 행동을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결단했다면 유연한 태도로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이지 매 순간의 과정을 그대로 이루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첫 사업 실패 후 취직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나처럼 무능한 인재를 쓰겠다는 회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하기로 결단했다.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겠다면 내가 나를 고용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날고 긴다는 유럽 인재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게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일본에서의 경험과 한국인으로서의 강점을 잘 살리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삼각 김밥을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으로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마트와 삼각 김밥 공장 시스템을 공부하고 삼각 김밥 성형기를 제작하는 등 많은 걸 준비했다. 그러나 사업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프랑스 슈퍼마켓에 납품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로는 HACCP 인증을 받은 무균 시설 공장이, 둘째로는 큰 자본이 필요했다. 나는 바로 결단을 철회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처음부터 과도한 부담을 지며 시작할 수는 없었다. 이는 더 이상 돈을 빌리거나 빚을 지지 않겠다는 결단이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켈리델리 초밥 도시락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결단을 내렸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시킬 필요는 없다. 항상 다음을 대비하여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고려하면서 유연성 있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 최종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궤도의 수정은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